수학고조대 수방관입니다. 수원 상가함수 개념 정리할 건데요. 오늘은 일반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일반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동경과 시초선의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동경과 시초선을 빠르게 감을 잡고 일반각에 대해서 오늘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이해를 돕고자 이 시계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계 그림을 보면은 다음 그림처럼 3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바늘, 이 짧은 바늘, 요 방향으로 우리는 뭐라 그럴 거냐면 시초선이라는 말을 하나 할 겁니다. 시초선이란 말은 하나는 3시 방향에 고정된 선으로 이해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선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의 바늘은 고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이 바늘은 움직이는 바늘인데 이 움직이는 바늘을 우리는 동경이란 말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 바늘은 원을 그리듯이 한 바퀴 한 바퀴 돌려가면서 얘와 얘의 각도를 표현할 수 있고 시초선과 동경의 사이의 각도를 우리는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바늘을 그대로 어디로 옮겨오냐면 여러분들 수화에서 함수를 많이 했었죠. 함수에서는 뭘 했었죠? X축과 Y축을 그려놓고 어떤 표현을 많이 했듯이 각도를 이 X축과 Y축을 표현해서 시초선과 동경을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이 방향 3시 방향처럼 여기서부터 바늘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요거를 고정을 한 다음에 이 선은 항상 시초선이란 말을 쓸 겁니다. 즉 그냥 X축의 양의 방향이 시초선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바늘이 있는데 그 바늘을 뱅글뱅글 회전시킬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원을 그리듯이 회전을 시키면 시계 모양처럼 돌릴 수가 있는 거고 이 방향이 가리키는 방향, 이 선을 우린 뭐라 그러냐면은 동경이란 말을 쓸 겁니다. 동경.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바늘과 이 바늘이 나타내는 각도가 하나 생길 거고요. 이 각도에 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각을 얘기하겠다는 거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하나를 시초선을 고정시켜 놓고 나서 나머지 하나를 뱅글뱅글 움직이면서 이 각도를 재겠다는 의미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각도는 일사분면의 X축 시초선과 움직이는 선 동경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장점이 뭐냐면은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부호를 설명할 수 있고 각도의 크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도의 부호와 각도의 크기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은 말인가? 각도와 크기가 생긴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위아래가 생긴다는 겁니다. 즉 어떤 선을 하나 고정시켜 놓고 그 선을 시초선, 이 선을 시초선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움직이는 선이 동경이잖아요. 위로 올라갈 때는 우리는 이쪽 각도를 플러스 각도라는 말을 쓸 겁니다. 플러스 각도. 그런데 이 동경이 아래로 내려갈 때는 그때의 각도가 생기죠. 이 둘 사이에 이 시초선과의 각도, 이 각도를 우리는 마이너스 각도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위로 올라가는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다, 아래로 내려가는 각도의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다. 즉 각도에 뭐가 생긴다? 부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X축 이 방향,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게 뭐다? 플러스 각도다.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게 뭐다? 마이너스 각도다라는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부호가 생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얘기는 뭘 말씀드렸죠? 각도의 크기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도의 크기가 생긴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크기가 생긴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400도라는 거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각도가 400도다? 이상하지 않을까요? 중학교 때까지는 각도가 400도라는 것을 표현할 수 없었는데 우리는 동경과 시초선을 설명함으로써 400도를 표현할 수 있어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360도에다가 40도를 더하면은 400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은 시계바늘 한 바퀴가 돌았다는 겁니다. 한 바퀴를 돌고 더 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은 항상 X축과 Y축을 그려놓고 이쪽 방향이 뭐라고요? 시초선. 가만히 있는 선이 하나 나온다. 시초선이 여기다. 그런데 400도를 갔다는 건 뭐냐면은 한 바퀴 돌아서 360도 회전을 하고 더 갔다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40도 올라간 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400도라는 건 뭐냐면은 양의 방향으로 360도만큼 회전을 하고 40도만큼 더 갔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0도가 나타내는 각도는 뭐냐 그러면 40도로 설명해도 무관합니다. 왜? 이 바늘이 40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각도의 부호가 위로 가는 게 플러스인데 크기와 방향이 생긴다. 그런데 400도 같은 경우는 40도와 같은 각도가 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거는 40도와 같은 각도는 400도와도 같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760도와도 같아집니다. 760도와 같은 이유는 또 마찬가지로 X축, Y축을 그려놓고 그죠? X축과 Y축을 그려놓고 여기가 항상 시초선이에요. X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일반적으로 각도에서는 시초선이 뭐냐 하면 그냥 X축의 양의 방향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플러스 760도라는 거는 360도만큼 두 바퀴 돌고 나서 720도죠. 40만큼 간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즉 시계바늘이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면은 720도가 되는 거고요. 거기서 40도만큼 더 간 거예요. 즉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40만큼 가서 그때 나타나는 각도가 760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각도도 결국엔 40도를 나타내는 각도가 되는 것이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데 마이너스 320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360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40만큼 더한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도 어떻게 한다고요? X축과 Y축을 그려놓고 시계바늘을 돌리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부호가 뭘까요? 마이너스 부호가 있죠? 마이너스 부호가 있다는 거는 거꾸로 가겠다는 겁니다. 즉 360도인데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거꾸로 한 바퀴를 돌아서 마이너스 360만큼 왔고요. 그 다음 더하기니까 플러스 방향이 돼서 더 간 겁니다. 위로. 그러니까 거꾸로 한 바퀴 돌고 위로 40도 갔으니까 똑같이 40도의 시계 방향을 가리키는 각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린 대로 40도랑 똑같은 게 400도랑 똑같았고 400도는 또 760도랑 똑같았어요. 방금. 맞죠? 400도는 760도랑 똑같구나. 그런데 또 뭐랑 똑같다? 이거는 마이너스 320도랑도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도는 이건 또 결국에는 뭐랑 똑같아지냐면 여기다 또 360을 더하니까 1120인가요? 360도면 요 각도랑도 똑같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780도 또 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수많은 숫자의 엄청난 큰 각도도 만들어낼 수 있는 개념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와 다르게 각도의 개념에는 뭐가 생긴다? 방향과 크기와 부호가 있다는 게 중요하고 플러스 방향은 항상 위로 받는 방향을 나타내고 마이너스 방향은 아래로 되는 게 나타낸다. 그래서 마이너스 320이라는 거는 360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아래 거꾸로 한 바퀴 돌리고 위로 갔다고 플러스니까 위로 갔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320도도 우리는 설명이 가능하다. 수원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뭐 400도 700도 이런 것들이 다 표현할 수 있다. 왜? 동경을 뺑글뺑글 돌리면서 그때의 각도로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일반각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하고자 시초선에서 시계바늘을 움직이는 각도를 나타냈었고 이제 일반각이 뭐냐면은 이 각도 무수히 많은 각도가 같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로 표현하는 방법이 일반각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로 표현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로 표현한다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로 한번 옮겨봐서 이제 시계 그림은 없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로 표현해서 일반적인 각도를 표현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40도라는 거는 뭐냐면요. X축, Y축을 그려놓고요. X축을 그리고 Y축을 그려놓고요.
위로 올라가는 40도의 각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그죠? 여기서 더 한 바퀴만큼 더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시계바늘이 한 바퀴 돌리고 더 40도만큼 더 간 걸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위로 한 바퀴 간 다음에요. 거기다 40만큼 더 간 거로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360도 한 바퀴만 돼요. 두 바퀴는 안 돼요. 이것도 가능하겠죠. 이해 갑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360도에다가 세 바퀴 가도 됩니다. 이거 다 말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무슨 얘기도 되냐면 360도인데요. 거꾸로 한 바퀴 돌리고 위로 갈게요. 이 소리 뭐냐면 거꾸로 한 바퀴 돌리고 위로 갈게요. 이것도 말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60도에다가요. 거꾸로 두 바퀴 돌리고 40도 갈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도의 개념은 40도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40도에다가 한 바퀴 돌릴지 두 바퀴 돌릴지 세 바퀴 돌릴지 아니면 거꾸로 한 바퀴 돌릴지 거꾸로 두 바퀴 돌릴지 이러한 각도를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 제가 표현한 여기 있는 모든 각도는 같은 동경이 방향을 나타내겠죠. 바꿔 말하면 40도든 400도든 그죠? 760도든 다 여기를 나타내는 40도 방향에 나타내는 같은 시계바늘을 나타내는 각도가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0도가 나타내는 일반각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래서 40도에다가 몇 바퀴를 더했는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40도에다가 360도를 n을 곱한다고 이해하시는데 여기서 n은 정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n은 정수. 아시겠죠? n은 정수.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 자체가 뭐다? 몇 바퀴 돌았냐. 근데 이게 음수가 된다는 거는 거꾸로 한 바퀴. 그러니까 n이 음수라는 거는 거꾸로 한 바퀴, 거꾸로 몇 바퀴를 가리키는 거고, 그죠? 거꾸로 간다는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x축, y축이 있는데 여기 시초선 항상 여기로 보셔도 돼요. 여길 기준으로 한 바퀴 돌 것인지 두 바퀴 돌 것인지 거꾸로 아래로 가는 방향으로 몇 바퀴 돌 것인지가 나타내는 거고 n이 양수라는 거는 여길 기준으로 위로 한 바퀴인지 두 바퀴인지 세 바퀴인지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40도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 40도가 나타내는 시계바늘을 다 모든 각도를 구했다는 개념은 40도에다가 360도씩 몇 바퀴 돌았는지로 이해하는 걸로 설명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장황하게 이해를 돕고자 장시간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해왔던 거고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각이 뭐냐라고 여러분들 말하면은 같은 시계바늘이 나타내는 모든 각도인데 이거는 알파 플러스 360 곱하기 n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알파는 일반적으로 임의의 하나의 각도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x축 y축을 그려놓고 40도를 자꾸 예를 들고 있죠. x축 y축 그림을 그리면은 x축을 기점으로 위로 40도만큼 갔으니까 일반각으로 표현하겠다는 거는 40도만 있는 게 아니라 360도에다가 몇 바퀴 돌았는지를 쓸 수 있는데 요거만 기억하시지 마시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400도도 같은 각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렇게 써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쓴다는 건 뭐예요? 몇 도에서 400도에서 몇 바퀴 돌았는지가 되는 거예요. 400도에서 몇 바퀴 돌았는지 40도에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든 각도를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일반각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쓴데 이제 관례적으로 알파라는 거는 여러분들 400이 보기 좋아요? 40이 보기 좋아요? 40이 보기 좋죠. 그러니까 알파는 1번이랑 2번 중에서는 1번이 좀 더 보기 좋죠. 왜? 눈에 빨리 들어오니까 이 각도보다는. 그래서 이 알파는 일반적으로 0에서 알파는 360도 사이의 각도로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40도 플러스 360 곱하기 n으로 쓴다. 요거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일반각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일반각이라는 어떤 시계바늘이 나타나는 하나의 각도에다가 360 곱하기 n인데 지난 시간에 기억나요? 우리는 360도보다는 2파이로 표현하기로 했었죠. 각도를.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일반각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파는 그 시계바늘의 임의안의 각도인데 이 각도는 관례적으로 0에서 알파가 요 2파이 360도 사이로 표현해 주는 게 가장 깔끔하다. 그래서 결론은 이 얘기를 오랫동안 풀어서 하고 싶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 한번 노트에 적으시면서 개념 한번 잡아보시고 어렵진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동경 사이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